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통합형 수능 체제 유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계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며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보 통합, 늘어난 돌봄 수요, 일반고 상향 평준화 등 교육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교육의 틀을 바꿀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 개혁의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서 아이들이 또 많이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맞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에게 다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서 네. 어떤 가정에 태어나든 어떤 지역에 살든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맞춰서 교육시켜서 네. 우리 사회와 그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겠다 하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그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안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네. 기업, 네네. 지역, 네네.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기업에 취직도 해야 되고 하는 네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역 맞춤 또 산업 사회 맞춤 이런 네. 맞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요즘은 이제 지역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기 네. 때문에 대학은 지역 발전의 이제 중심 허브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지역도 좀 쇠퇴하고 대학도 지금 큰 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이 지역 발전의 이제 허브로 가야 되고 또 학교의 기능도 이제 그 커뮤니티의 그런 이제 중심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현안 중에 하나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두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주무부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로드맵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설명을 듣고 네,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이제 복지부,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인데 이제 교육부 중심 통합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고요. 지금 이제 단순히 이걸 뭐 통합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정말 이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유아 기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상향 평준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도 좀 상향 평준화 시키겠다 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또 뭐 급식비도 뭐 좀 들쭉날쭉합니다 기관별로. 그런 것들도 더 통합하고 해서 이제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또 교사의 그런 그 질적인 부분까지도 좀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이 어디에 맡기더라도 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유보 통합입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됐을 때 이용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반, 그러니까 부모들의 퇴근 시간에 맞춘 연장반이 네, 네. 이제 위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도 굉장히 길고 연장반도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통합이 되면 시간적인 조율, 뭐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좀 조율이 필요할 텐데 예, 예. 이 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좀 맞춰져 있나요?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제 맞아요. 네. 돌봐줘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유치원도 사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면 늦게까지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상향 평준화돼서 어느 기관에 가더라도 좀 필요하면 그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네. 위주일 것 같은데 정규 수업 전후로 아이들에게 돌봄과 네. 교육을 제공하는 이게 네. 늘봄 학교라는 맞습니다. 표현입니다. 네. 저는 늘 그런- 봄처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늘 돌본다는 뜻도 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맞벌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 네. 1시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 난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1시부터 뭐 5시까지 그냥 학원을 돌린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아이들을 가장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은 결국 학교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돌봄도 해주고 또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뭐 축구나 뭐 스포츠를 네. 할 수도 있고 네. 또 학교 오케스트라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넣고
돌봄 기능도 넣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게 아이들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매년 뭐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과거에는 지금 25만 명 이하로 예, 떨어졌으니까요. 4분의 1이 줄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설은 많이 남아 돌고 네네. 또 교사분들도 지금은 이제 배출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학교에서 그런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예 학교가 책임을 지자. 아, 그래서 네. 오후 6시나 뭐 7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님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기능에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네. 지자체와 또는 기업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돌봄 학교의 경우에도 지원들이 있는지 좀 궁금. 아무래도 그런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올 때 뭐 KB도 매년 100억씩 기부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금융 교육을 아이들 시키겠다 하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사회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네네. 그런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곧 바뀌게 될 현장 교육 모습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최근에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종이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네, 네. 교육을 좀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교육 혁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2025년도부터 이제 영어, 수학,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과목은 이제 교과서가 이제 종이 교과서도 물론 선택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병행인가요? 일단은 병행으로 해야 일단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종이 네. 교과서를 쓰면.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바뀌면 이해력이 빠른 아이들은 속도감 있게 그냥 네.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음.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또 찬찬히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조절들을 교사가 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디지털 교과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교과서라고 보시기보다는 보조교사죠. 보조교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보조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네. 그럼 보조교사가 생기면 네. 기존의 선생님들은 더 편해질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역할이 많이 바뀌는 변화가 있을 거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1인 1디바이스로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랑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내용도 다 틀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식을 획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교사들은 오히려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해 왔던 아이들 멘토를 해준다거나 네. 코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습 환경을 이제 잘 디자인해 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게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학습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즘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챗 GP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네. 이제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서는 분명히 또 우려점이 나오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뭐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챗 GPT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챗 GPT한테 다 시키게 되니까 네. 네. 결국 그런 수업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동안 사실 아이들한테 답을 요구하는 수업은 그게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네네네. 그 지적이 많았거든요. 예. 정말 필요한 역량은 그 챗GPT를 활용해서 음.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답을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는 뭐 음. 지금 수능도 지금 많이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훈련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정말 사고력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창의력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도 틀려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읽고 쓰고 계산 잘하면 정말 인간 노릇한다가 아니고 이제는 AI도 잘 활용해야 되고 네.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학습 혁명이거든요. 네. 큰 변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실은 이제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형, 네, 프로젝트형 수업 네, 그 네, 핵심인 IB 이게 말이 네. 좀 어려운데 네. 바칼로레아 교육을 네. 언급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IB는 이제 뭐 그 한 160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이웃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출발은 이제 바칼로레아라는 거는 프랑스의 유명한 왜 대학 입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막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를 아이들한테 음. 내고 그 아이들이 이제 에세이를 길게 쓰게 하는 건데 네. 그 사교력을 테스트하는 대입 시험을 도입을 하려면
결국은 교사도 훈련해야 되고 그렇죠. 예. 아이들 교육 과정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IB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입시와 교육 과정과 교사 훈련이 다 함께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관장하고 있는 이제 국제 기구가 IBO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르가니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음. IBO에서 매년 나와가지고 교사 어. 훈련도 시키고 네. 교사들이 그 공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평가를 하려면. 근데 긴 장문의 그 사고력을 요구하는 에세이를 평가할 때도 교사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어느 교사가 평가하든 네, 거의 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IB가 굉장히 좋은 이제 참고가 될 수가 있죠. 네. 뭐 스마트폰도 사실은 해외 제품이 들어왔다가 이제 국내 제품이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리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뭐 해외 그 교육 과정을 들여오는 데 대한 좀 반론도 있지만 160개 국가가 하는 예, 예. 거고 한 5천 개가 넘는 학교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미 지금 대구하고 제주가 시작을 했거든요. 교육감님들이 그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이런 이제 지역별로 이미 시작된 그 혁신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네. 좀 검토해서 좀 국가적으로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B 인증을 받은 학생이 네, 내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는 이제 시기가 올 텐데 네네네. 그러면 그 학생이 이제 아까 대입하고 맞물려서 이제 네, 진행이 네.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많이 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일단 해서 학생 숫자가 대입으로 뭐 이어지는지. 막 시작한 거라서 많지 네. 않고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수시 체계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입시틀을 흔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입시를 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갈 때 이제 IB를 넘어서서 이제 KB가 나와야 된다. 음. 네네. 그러니까 꼭 뭐 국제기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교육부가 그걸 관장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교육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경기도 뭐 부산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참여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확산 하는 추세를 좀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 정부가 좀 이렇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화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과의 문과 침공 이슈가 네, 네. 굉장히 큽니다. 통합 수능의 부작용의 예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금의 부작용을 결국 이제 막기 위한. 수능의 난이도 문제이기도 난이도요? 하고 네. 또 이제 대학의 전공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해외 사례를 보면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학생을 하나의 그냥 그 광역 단위로 해서 그 선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거고 네. 전공의 선택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이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들도 지금 카이스트가 최근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꿨고요. 뭐 서울대도 최근에 이제 기초학부제를 해보겠다고 이제 지금 이제 신임 총장님이 네네. 이제 공약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고 당장 좀 그런 이제 불공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별 대학하고는 그런 걸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소멸해가는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공존을 하겠다고 이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 네, 바로 네. 라이즈 사업입니다. 네네. 이게 어떤 것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이제 행정 규제가 다 중앙 집권적으로 교육부가 다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다 이제 지방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그 지역의 중심 허브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대학을 교육부가 이렇게 다 지시하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거죠. 부산시장님은 정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을 키우고 싶고 같이 새로운 산업을 같이 일으키는데 대학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네. 막상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지원 체제를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라이즈의 큰 취지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절반을 떼어서 지역 그 정부에 지금 이제 위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네네. 여기 질문에도 있지 않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네. 여쭤보면 최근에 학폭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됐고 네네. 이제 대책을 이제 연구를 하고 네네. 집중하고 계실 텐데 네. 전체적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한순간의 실수를 네. 어느 정도 또
이해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거고요. 네, 굉장히 네, 좀 네. 어려운 측면인데 그 타협점의 영역이 어느 정도 정말 이게 저 집단적이거나 또 이제 일방적이거나 이런 이제 폭력적인 이제 그 학교 폭력은 네, 사실 이제 엄중하게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건 이제 그렇지만 또 그 이게 교육적으로 이제 해소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말 그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피해자의 좀 엉어리도 좀 해소가 되는데 네,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법적으로만 그냥 해결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은 당연히 이제 기반이 돼야 되지만 네. 또 교육적인 그런 이제 아이들 간의 이제 그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균형을 맞춰서 대응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교육 정책을 큰 틀에서 좀 보고 계신데 네, 네. 통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 네. 이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큰 이제 엔진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네, 최근에 와서는 그 동력이 떨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 사실 교육의 힘을 믿고 있고 네,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의 네. 교육열 정말 뭐 네, 다들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왔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오늘 말씀드린 그런 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면 네. 다시 교육의 힘으로 한번 나라가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사업들이 다 보면 교육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 사회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산업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거라서 모두 함께 좀 교육의 변화에 힘을 합쳐서 교육의 힘으로 좀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요즘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충분히 소통해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교육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